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 로봇 2주식 세계 1위 됩니다. 꼭 사세요. 앞으로 10배 더 대박 납니다. 삼성 로봇이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 1위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앞으로 더 대박 날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구독자 66,600명이고요.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리고 UAM, 그다음에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을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로봇부터 자율주행, UAM,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정리를 해놨으니까 꼭 무료로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딴 거 안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딱 댓글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삼성 로봇 2주식 세계 1위 됩니다. 꼭 사세요. 앞으로 10배 더 대박 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지켜보겠는데,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로봇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느냐? 이재용 올해 첫 투자처로 로봇 회사 찍었습니다. 신사업 시동건 삼성전자고요. 사실상 맨날 뭐 투자를 한다, 인수를 한다 말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확정난 건 없었죠. 근데 삼성전자가 2023년 첫 투자처로 반도체 배터리 기업이 아니라 로봇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기업이 어디냐 물어본다 한다면은 협동 로봇 개발 업체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사실상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로봇 기업이라고 한다면 다들 한 번씩은 좀 들어봤을 법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시설 자금 289억, 운영 자금 300억 해서 총 58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3자 유상증자로 589억 원을 발행을 해서 삼성전자가 투자를 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3자 유상증자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은 뭐 589억 얼마나 되겠어 하겠지만 2대 주주로 공시가 됩니다. 그래서 약 지분 10%가 삼성전자로 넘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기는 1월 20일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투자한 첫 로봇 기업으로 신사업 본격 확장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제는 뭐다. 삼성전자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투자를 할 수 있다. 진짜로 내가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번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보여줬고요. 사실상 지금 가용 자금이 뭐 100조가 넘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500억 쓴 겁니다. 정말 조금 썼죠. 오히려 앞으로의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삼성전자가 로봇 투자를 갑자기 한 건가?에 대한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삼성전자의 과거 로봇 발언입니다. 돌아온 이재용, 삼성 3년간 240조 투자 56만 명 고용 유발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최근 기사가 아닙니다. 이재용 회장이 과거에는 부회장이었죠. 지금은 회장이고요. 부회장 시절에 경영 복귀와 동시에 2021년 8월이고요. 로봇 포함 신사업에 약 240조를 3년 동안 투자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지금 관심 있는 게 신사업이구나. 기존 사업이 아니라 로봇이라든가 뭐 AI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자를 준비하고 있구나 정도는 모두가 2021년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2022년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열렸을 때 신사업 발굴의 첫 행보는 로봇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사업에 240조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주주총회에서 들어보니 로봇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 직접 언급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2022년 주주총회가 끝나고 2022년 8월에 2030년까지 무인 공장을 도입하겠다. 무인 공장 도입을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반도체 공장이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100% 로봇으로 돌아가는 공장을 만들래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애초부터 로봇에 관심이 정말 많았던 이재용 회장이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로봇 산업이 그럼 얼마나 커지냐? 지금부터 2020년 30조 규모에서 얼마까지 2030년까지 200조 이상 성장이 전망이 됩니다. 몇 배입니까? 약 10배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로봇 산업이 지금부터 몇 년 안에 10년 안에 2020년 기준 10배니까 2023년, 24년 기준에서는 사실상 6년, 7년 안에 200조까지 강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삼성전자가 원래 로봇에 관심이 많았구나.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 오케이, 알았어요. 근데요. 핵심이 뭐냐면은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인가요? 라고 또 물어볼 수 있어요. 굳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은 현대차처럼 해외에 있는 기업을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국내 로봇 기업들 중에서도 뭐 다른 기업들도 있을 텐데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지? 라고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샀느냐? 삼성전자 로봇 파트너사로 픽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쟁력이 뭐냐? 라는 건데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카이스트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센터에서 시작한 기업으로 업력만 봤을 때는 12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약 12년 동안 로봇만 파온 어떻게 보면은 정통적인 로봇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근데 주요 사업 분야가 뭐냐 확인해 보니까 협동 로봇, 협동 로봇이라는 게 이제 공장에 쓰이거나 사람들과 함께 공장에서 사용이 되는 로봇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용 자율주행 로봇, 말 그대로 산업용으로 이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배달용 로봇이나 아니면은 물건을 옮기는 로봇이나 그런 로봇들을 우린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료용 로봇, 말 그대로 병원에서 수술용으로 쓰이거나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로봇이고요. 2족, 4족 보행 로봇 등 로봇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 산업용 로봇도 만들고 협동 로봇도 만들고 의료용도 만들고 그렇다고 해서 또 걸어다니는 로봇은 안 만드냐? 또 2족, 4종 보행 로봇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2족은 뭐예요? 말 그대로 사람처럼 이렇게 걸어다니는 로봇이 당연히 2족 보행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4족 보행 로봇은 아시겠지만 이 현대에서 나온 스파처럼 강아지처럼 이렇게 걸어다니는 로봇을 보고 우리는 4족 보행 로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 만드는 로봇이 없구나. 그게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구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안 만드는 로봇이 없어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죠. 로봇에는 감속기, 구동기, 구동 제어기, 센서, 실시간 운영 체계, 브레이크 시스템 등등등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감속기, 구동기, 구동 제어기, 센서, 이 실시간 운영 체계 중에서 다 빼고 감속기, 구동기, 구동 제어기만 한다 하더라도 원가가 대단한데 이거를 다 합치면 이 센서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만 로봇 원가의 80%가 차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원가가 비싸고 상당히 원가가 사실상 다른 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일본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게 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다? 내재화를 통해서 원가율을 50%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샀나 확인해 보니까 지금 보면은 감속기, 구동기, 구동 제어기 등등등 전부 다 내재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 굳이 직접 개발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사실상 로봇 부분에서는 어떤 로봇을 만든다 하더라도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굳이 도전을 해볼 필요가 없다. 이미 다 만들어 봤고 이미 다 해봤고 협동 로봇이 매출이 80%다라는 거는 아까 무인 공장을 하기 위해서 협동 로봇을 써야 되는데 그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쓰면 되겠구나 판단했다라는 거죠. 아, 원가가 일단은 얼마 안 들어간다.
기술력이 내재화되어 있다. 이게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다른 로봇 기업들은 그 내재화된 이 감속기라든가 구동기를 어디서 가져온다고요? 해외에서 가져온다. 근데 이거를 내재화하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당히 아까 얘기한 대로 경쟁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왜 샀는지 알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서 뭐 할 건데? 아, 솔직히 협동 로봇이나 산업용 자율주행 로봇은 뭐 공장에 쓴다고 하는데 아까 전에 공장 언제 쓴다 그랬습니까? 위에 보니까 2030년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죠. 멀었는데 이걸 왜 지금 사냐는 거죠. 나중에 지금 사도 되는 거 아니냐. 왜 샀을까라고 한다면 아마 이 의료용 로봇과 이족, 사족 보행 로봇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왜? 바로 아시겠지만 이것 때문입니다. 삼성 보행보조 로봇이 곧 출시가 됩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걸을 때 좀 더 쉽게 걸을 수 있게, 다리가 안 좋은 사람들이 좀 편하게 걸을 수 있게 쓰이는 로봇입니다. 삼성 보행보조 로봇 잼스 힙이 공개가 되고요. 시기는 아직 특정할 수 없으나 조만간 출시가 된다.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 웨어러블이 뭐야? 몸에 입는 로봇인 거죠. 입는 로봇인 잼스 힙의 부스트 모드,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보행 보조가 가능한 이 모드를 추가하고 효과 검증을 하는 임상 진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12일 지난달에 시작이 됐고요. 삼육대학교에서 만 65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 30명과 20대에서 40대 사이의 건강한 성인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니, 아픈 사람 대상을 해야지 보행보조 로봇인데 왜 건강한 사람 대상으로 합니까? 건강한 사람 대상으로 해야 정확하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얼마나 힘이 들어가는지, 얼마나 힘이 덜 들어가는지 체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아픈 사람 대상으로 하면은 아픈 거에 따라서 진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힘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게 객관적인 체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잼스입이 뭐냐? 고관절에 입는 형태로 무게가 약 2kg 내외로 상당히 가볍고 2kg 정도면은 사실상 우리가 흔히 입는 패딩 중에서 좀 무거운 패딩이 한 2kg쯤 됩니다. 그래서 거의 무거운 패딩 정도가 상당히 가볍죠. 로봇치고는. 그리고 입는데 약 6초에서 10초입니다. 1분, 2분도 아니에요. 금방 입죠. 그래서 편의성이 높고 수월하게 걸을 수 있게 보조한다. 아, 그렇구나.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샀나 했더니 내재화가 돼 있는 것도 있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행 보조 로봇을 위한 의료용 로봇 그리고 보행 로봇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샀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 12월 12일 날 얘기를 한 거고요. 조만간 시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 조만간이 언제입니까? 얼마 안 남은 거죠. 12월 12일에 얘기했으면 지금 뭐 1월이나 뭐 2월이나 이때쯤 공개하겠죠.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로봇의 투자, 로봇 사업을 성장하기 위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요, 전 잼스 힙 이게 뭔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잼스 힙입니다. 이거를 허리에 끼고요. 이거를 허벅지에 낍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기 보이시죠? 이 연결되어 있는 기기가 내가 다리를 좀 더 편하게 걸을 수 있게끔 힘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이시면은 이 모습처럼 허리에 감싸고 이걸 허벅지에 껴서 좀 쉽게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내 다리 힘이 없는데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엉덩이 쪽에 끼므로써 이 고관절 쪽에 운동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쉽게 걸을 수 있도록 힘을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삼성 잼스 힙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정말 우리가 흔히 느끼는 아이언맨이나 뭐 이런 웨어러블 느낌은 아니지만 점차 발전이 되면은 나중에는 진짜 아이언맨 같은 로봇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요, 그럼 이런 거는 삼성전자만 만드나요? 에 대해서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 지금 삼성전자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뭐 지분 투자했다, 로봇 개발한다, 조만간 출시한다 하는데 삼성만 합니까? 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보시면 LG 로봇입니다. LG는 CES에서 이번에 공개도 했어요.
어떤 공개를 했느냐? LG전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CES 2023에서 LG전자 통합 전시관 이외에 로봇 사업 개별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 그냥 전용 이 모든 거를 공개하는 그런 통합 부스가 아니라 로봇만 특별하게 공개하고 로봇만 특별하게 소개할 수 있는 개별 부스를 CES 2023에서 처음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게 없었어요. 2023년도에만 생긴 겁니다. 그래서 LG전자 로봇관에서는 클로이 서브봇, 가이드봇, 살균봇, 배송봇 등 주력 로봇 라인업 전시하고 핵심 전략을 소개를 합니다. 아니 굳이 근데 CES에 가가지고 특별 개별 부스를 로봇 사업만 해가지고 마련한 이유가 있나요? LG전자는 이미 연구개발 단계를 지나 사업화 단계로 가고 있고요. 로봇 사업 담당 산하의 해외 영업 전담 조직까지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뭔 소리냐? CES 마케팅을 해서 북미 전역까지 확대할 생각으로 이 개별 부스를 마련을 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LG는 지금 현재 개발이 아니라 지금 영업으로 넘어갈 정도로 진심을 다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LG는 지금 CES에서 가서 마케팅까지 진행을 하고 있구나, 로봇에. 근데 그 로봇이 뭔가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LG 클로이라는 로봇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 서비스 관련된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클로이 서빙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집에 있는 그냥 홈봇입니다. 이거는 청소하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가이드봇입니다. 말 그대로 어딘가에 가이드를 해주는 봇이고, 이게 포터 로봇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장을 볼 때 따라다니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어스타, 이건 말 그대로 항공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로이가 이렇게 다양한 정말 로봇의 종류를 가지고 있고요. 아마 추가적으로 더 많은 종류, 더 효율적이고 더 상업용으로 쓰일 수 있는 로봇들이 늘어나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사실상 LG는 이미 이만큼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영업에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 로봇들이 뭐 쓰이는 건 좋지만 현실적으로 쓰일 수가 있나요?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 산업은행도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나 LG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산업은행도 자율주행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산은 새해 첫 벤처 투자로 자율주행 로봇 낙점했습니다. 산업은행이 새해 첫 벤처 투자를 개시를 하면서 물류공장 자율주행 로봇 생산업체인 시스콘에 100억을 투자했습니다. 시스콘의 기업 가치는 약 1000억이고요. 그럼 약 지분 10%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물류 시장이 커지면서 자동화 시스템 개발의 성장성을 입증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과 로봇이 중요해지는 세상에서 야, 너가 자율주행 로봇 생산업체 한다며? 야, 너네 좀 기대감 있는 걸? 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은행이 100억씩이나 좀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시스코는 앞으로 상장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되지 않나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3년 연초부터 산업은행, 뭐 삼성전자 할 것 없이 국내 로봇 업체의 투자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그만큼 기대감이 크고 그만큼 성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만 보고 성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것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뭘 봅니까? 바로 로봇 규제 개선이 2023년도부터 생긴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뭐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요것도 안 돼 말이 많았지만 이제는 뭐다? 안 돼만 하는 게 아니라 된다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없이 오가는 실외 주행 로봇, 속도 내는 로봇 규제 개선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로봇을 써야 된다. 이거를 못 쓰게 하는 규제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최근 2년 새 여야 할 것 없이 로봇 분야 개정안 발의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로봇 규제 개선을 하자라고 하면서 발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두 개를 들고 왔고요. 첫 번째는 2023년 로봇 관련 규제 샌드박스 법 개정 등을 포함한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2.0이 2023년도에
수립 발표가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로봇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뭐 실외 자율주행이나 실내 자율주행이나 규제가 들어갔던 것, 뭐 사람이 꼭 봐야 된다, 사람이 타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이런 규제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는 풀릴 가능성이 높다. 언제 2023년도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실외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 범위를 정하는 동시에 로봇에 의한 사고 대비 손해보장 사업 여건 등 마련한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2023년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통해서 사고가 나는 것도 당연히 자동차가 사고 날 수도 있고 사람이 사고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 날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리고 보도,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는 곳을 얼마나 다닐 수 있게끔 허용을 할 거냐. 왜? 원래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거는 보도로 가면 안 됩니다. 근데 로봇은 현재 자동차로 치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도로 가면 안 되지만 이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로봇들은 어느 정도는 보도로 갈 수 있게끔 허용을 해주는 그 범위를 정하자는 거죠. 그게 바로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입니다. 그게 2023년도에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2023년에만 두 가지입니다. 로봇 관련 규제 샌드박스 법 개정, 그리고 보도 통행 및 손해보장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그럼 지금까지 로봇 뭐 못하던 것도 할 수 있게 되고 할 수 없던 것도 할 수 있게 되네요. 아니 근데 오케이, 허용 범위 늘리는 거 알겠어. 근데 손해보장 사업, 로봇을 보장해주는, 말 그대로 로봇이 뭐 사고가 났을 때 이 손해를 보장해주고 이 손해를 해결해주는 보험이 있기나 한가요? 이게 있어야 뭐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있다라는 거죠. 배달 로봇 보험입니다. 배달 로봇도 보험을 듭니다. 서울시청 로봇 주무관이 가입한 상품은 이게 뭔 소리냐? 롯데 손해보험이 서비스 로봇 솔루션 전문기업 로보티즈와 로봇 배상 책임보험 제휴를 맺었습니다. 유명 호텔이라든가 여기저기서 운용되고 있는 로보티즈의 딜리버리 서비스 로봇, 그러니까 배달 로봇이죠. 집게미에서 로봇 배상 책임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적용이 되냐? 대인, 그러니까 친 사람에 관련해서는 1,000만 원, 대물, 친 뭐 자동차나 이런 물, 뭐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관련해서는 1,000만 원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대인 대물 모두 1,000만 원 보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서비스 로봇이 막 엄청 빠르게 달리지 않기 때문에 1,000만 원이면 상당히 뭐 긍정적인 금액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집게미는 뭐냐면 실내입니다. 그러니까 실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돌아다니는 로봇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 부딪혀 봐야 얼마나 비싼 거랑 부딪히며 사람이랑 부딪혀 봐야 얼마나 빠르게 부딪히겠냐. 1,000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솔직히 인식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로봇도 보험을 들어줬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로보티즈에서 만든 로봇 중에 집게미는 실내고요. 일개미라고 있어요. 일개미는 실외입니다. 그래서 일개미는 좀 더 보험도 오를 거고 이 보상도 좀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게미는 호텔 리조트 광역 서비스 공간에서 물품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실내에서 쓰는 겁니다. 서울시청 1호 로봇 주무관도 바로 이 집게미다. 그래서 이 집게미가 이 로봇 주무관은 현재 보험이 들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롯데 손해보험은 앞으로도 혁신적인 디지털 보험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이 보험도 들고 이제는 충분히 할 수 있겠네. 알겠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뭐냐 한다면은 오케이. 삼성도 로봇 투자하고 산업은행도 로봇 투자하고 그다음에 LG도 지금 영업하고 있고 플러스로 2023년도에 규제 개선도 되고 규제 개선 되는데 보험까지 들어주네? 확인. 2023년도에 로봇 집중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되나요?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탑스고요.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서비스 로봇 산업 진출에 매출이 좀 기대가 되고요. 서빙용 로봇을 판매하는 베어로보틱스의 제품 생산을 전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플러스 알파로
30년간 삼성전자의 협력사로 활동을 했고, 더불어서 이 조만간 출시가 된다고 했었던 잼스 힙의 생산도 전담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삼성 로봇 관련주가 되겠죠. 그래서 국내외 로봇 관련 아이템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질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탑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한다면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로봇 주무관입니다. 로보티즈죠. 로보티즈가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국내 토종 로봇 솔루션 전문 기업이고요. 모터 감속기 제어기로 구성된 로봇 전용 이 액추에이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내재화가 가능한 기업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내 자율주행 로봇, 아까 얘기한 집게미와 실외 자율주행 로봇 일개미를 개발을 하고, 이 집게미가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어, 서울 1호 로봇 주무관도 하고 있고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인탑스입니다. 인탑스를 보시면은 주가가 좀 밀리긴 했어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바닥권이다. 충분히 이 잼스 힙이 출시가 된다 한다면 기대감으로 반등이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플러스 알파로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도 이제 바닥에 계속 추세 전환 그리고 저점이 높여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이나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부터 저희는 긍정적으로 흐름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탑스와 로보티즈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이제 앞으로 로봇이 기대감이 있네요. 근데 이 로봇 관련주들 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로봇 그리고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여기 들어가서 어플 다운로드 받으면 뭐 전화번호나 뭐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되니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 뭐라 검색한다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들어가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가 없다. 100% 무료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을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전에 로봇이랑 UAM이랑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6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실전 매매 기법이랑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올려놨으니까 무료로 받아 가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보시면 1월 6일, 5일, 4일, 3일, 2일 추천주 매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보시면은 오늘도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를 해드렸죠. 다른 이슈를 딱히 볼 필요가 없다. 이 이슈만 봐도 모든 이슈를 알 수가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들 관련주를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두바이 이슈가 있었네요. 무슨 이슈가 있었고 어떤 관련주가 있었나 정리를 다 해드리죠. 다 100% 무료로 매일매일 모든 이슈 관련주 정리해드리니까 꼭 확인하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평생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저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다음 영상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